세릴의 상상 속에서 가시도 친 장미숲 한가운데 에이미는 절망에 빠져 있었고 그녀의 구조 요청은 정적을 깨트렸다. 거기에 누구 없어요. 제발 살려줘요. 어둠 속에서 음흉한 미소를 지닌 그림자들이 다가왔다. 한 명이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하하하, 우리가 이렇게 산 깊숙이 있는데 누가 널 구하러 오겠어. 우리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검은 그림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그들 중 한 명에게 강렬한 발차기를 날렸다. 그들은 놀라 반응할 틈도 없었다. 누구지? 한 명이 더듬거렸다. 바로 그때 우렁찬 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위풍당당한 백마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나타나 장미들 사이로 솟아올랐고 그 아름다움은 어둠 속의 사람들을 겁에 질려 물러나게 할 찬란한 빛을 발했다. 우리 뒤에 있다! 한 명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말등에서 시론이 튀어내려와 강력한 옆차기를 날려 어리둥절해하던 모든 사람들을 날려버렸다. 알페아의 여신 에이미 카미스와 신입생 시론 아리안의 열애 소식은 아카데미 전체를 뒤흔들었다. 학교 공식 게시판은 온통 수많은 가십 기사와 급하게 오려붙인 소문들로 뒤덮였다. 에이미, 신입생과의 연애 인정, 이나 어린 시절부터 피어난 사랑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 옆에는 거짓말, 말도 안 돼와 같은 분노에 찬 낙서들이 가득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그림까지 그렸다. 교정의 분위기도 이에 못지않게 떠들썩했다. 여학생 무리가 한데 모여 입을 가린 채 흥분해서 소리질렀고 시세 많은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다른 한쪽 구석에서는 몇몇 남학생들이 축 처진 얼굴로 낙담한 채 터덜터덜 걸어봤다. 온갖 소문의 폭풍 한가운데를 뚫고 에이미는 살기 어린 얼굴로 주먹을 꽉 쥔 채 성큼성큼 걸었다. 친구의 얼굴을 본 세리엘은 킬킬거리며 놀렸다.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봐야 하는 거야. 네가 두 사람 사귄다고 했잖아. 그럼 적어도 키스는 했겠네? 안 그래? 그 말을 듣자마자 에이미는 갑자기 멈춰서서 획 돌아서며 격분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세리엘, 너 죽고 싶어? 네가 뭘 봤다고 그래? 자, 결국 모든 것이 잘 됐잖아. 세리엘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즐겁게 말했다. 덕분에 귀찮은 남자애들이 더는 너에게 얼씬도 못할 거야. 팔짱을 낀 채 에이미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 점은 정말 좋긴 해. 며칠 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무실에서 테드는 반듯하게 놓인 진술서가 있는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그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두 학생을 멍하니 바라보며 혼란스럽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너희 거짓말하는 거지, 그치? 내가 아는 에이미는 누구랑도 데이트할 생각 없는데, 안 그래? 그리고 시론에는 신입생 아니었어? 교수의 당혹스러운 표정과 달리 에이미는 침착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다. 사실 저와 시론에는 어릴 때부터 만났어요. 이렇게 마법 아카데미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건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하며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는 시론의 쪽으로 몸을 기울여 애정어린 손길로 그의 금벤 머리 타래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렇지, 시론에. 시론에가 너 대체 어떻게 수습하려고? 라고 속삭이려던 찰나 그는 갑자기 책상 아래에서 발을 아프게 걷어차이는 것을 느끼고 소리를 질렀다. 고통을 참으며 시론에는 환하게 웃는 척했다. 네, 맞아요. 하하하. 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목격한 테드는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그것이 이유라면 그가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달려든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들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보다 연인인 척하는 것이 낫다. 현재로 돌아와 아카데미 카페에서 세리엘은 흥분하여 소리쳤다. 어쩐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뭐야, 진짜. 에이미, 너 정말 바보야. 너무 바보야. 오늘은 공동 수업이지, 그치? 시로네를 만날 거잖아. 방과 후에 그를 만날 계획이야? 같이 저녁을 먹고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데이트할 수도 있잖아. 에이미는 무심하게 물컵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우리는 평소처럼 공부에 집중할 거야. 뭐라고? 지루해. 세리엘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볼을 부풀렸다. 친구의 얼굴을 보며 에이미는 즐겁게 웃었다. 속으로 그녀는 생각했다. 할 일이 산더미인데 가짜 연애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는 없어. 그녀는 앞에 놓인 책 페이지를 살짝 훑어보았고 부드럽고 진심 어린 미소가 무의식적으로 입가에 떠올랐다. 시론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녀석도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 그는 아주 잘하고 있어. 중급 종합훈련장의 화려한 캠퍼스 안에서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정적을 깨뜨렸다. 시로네! 붐비는 홀에서 시로네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며 돌아섰다.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세리엘은 신나서 달려와 제잘거렸다. 안녕 안녕, 오늘 어때? 에이미가 벌써 보고 싶었어? 시론에는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고 얼굴에는 약간의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하하, 선배님 또 농담하시는군요. 바로 뒤에 서 있던 에이미는 팔짱을 끼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다. 바로 그거야, 바로 그 점이야. 그녀는 분통을 터뜨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그의 연인인 척해주는 것에 감사해야 할 텐데 저것 좀 봐. 그가 내 옆에 있을 때마다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 같잖아. 깊게 파고드는 시선을 느끼자 시로네는 무심결에 긴장한 듯 헛기침을 했다. 즉시 에이미는 다가가서 옆에 서 있던 세리엘을 놀라게 할 만한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둘만 있을 때는 더 편하게 이야기해도 돼. 우리가 친한데 선후배 예의를 따지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야. 특히 우리 관계를 생각하면. 세리엘은 너무나 놀라 두 뺨이 붉게 물들었다. 세상에, 에이미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 들어봐. 이게 전설 속 사랑의 힘인가? 그러나 시로네는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답했다. 괜찮아요. 어쨌든 누나들은 제 선배님들이시니까요. 에이미의 입술에 머금었던 미소가 즉시 굳어버렸다. 시로는 두 소녀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나 먼저 갈게. 수업에 가야 해. 세리엘은 즐겁게 대답했다. 오? 그래, 잘 가. 하지만 에이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론의 작별 인사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갑자기 멈칫하더니 돌아서서 걸어갔고 세리엘은 뒤에 멍하니 서 있었다. 에이미? 세리엘은 극도로 당황한 얼굴로 불렀다. 무슨 일이야? 절친의 부름을 무시한 채 에이미는 조용히 햇살 가득한 계단을 오르는 시론의 뒷모습을 따라갔다. 교실에서 시론이 막 자기 자리에 앉았을 때 방 한구석에서 잘 됐네, 잘 됐어 라는 속삭임이 울려 퍼졌다. 학생 한 명이 비꼬듯 입을 열었다. 금발 소년을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며 말했다. 정말 그렇게 뽐내고 싶은 거야? 수업 시간에도 서로 연애질이라니. 넌 아무 기술도 없잖아. 그저 얼굴 때문에 이 학원에 들어온 것뿐이겠지. 근처에 앉아있던 다른 두 명이 킥킥거렸다. 걔가 공부는 안 하고 데이트만 다녀서 그래.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걘 주문 하나도 제대로 못 쓴다고. 금발 소년의 푸른 눈이 싸늘하게 빛났다. 책상 아래에서 소년의 손이 분노를 억누르듯 꽉 쥐어졌다. 웅성거리는 수근거림은 이틀 전부터 시작되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이틀 전 학원 전체가 한바탕 소란스러웠다. 공식 공지 위에 손글씨로 쓴 종이가 겹쳐붙어 있는 게시판 앞에 학생들이 바글거렸다. 큰 글씨로 쓰여 있었다. 알페아스의 여신 에이미 카르미스가 신입생과 데이트 중.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BI 교실 안도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얘들아 얘들아, 한 학생이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너희 소식 들었어? 에이미 선배랑 신입생이 사귄다는 소식? 다른 한 명이 즉시 답했다. 당연히 들었지. 둘 다 선생님들 앞에서 인정했다고 하더라. 교실 한쪽 구석에서는 두 남학생이 서로를 껴안고 흐느껴 울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에이미 선배는 내 거였어야 했는데. 한 명이 훌쩍였다. 옆 친구가 위로하듯 어깨를 두드렸다. 너 같은 놈한테 무슨 기회가 있겠냐. 어서 같이 울자. 한편 여학생 그룹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한 소녀가 책상에 걸터 앉아 턱을 괴고 옹롱하게 말했다. 너무 부럽다. 항상 주목받던 두 학생이 커플이 되다니. 나 신입생 찜에다 썼는데. 내 생각엔 그랬어. 같은 급의 사람들은 서로 함께 있어야 한다고. 다른 친구가 말했다. 나머지 한 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아마 그럴 거야. 우린 그를 축하해줘야 해. 왁자지껄한 이야기들 속에서 분홍머리 여학생 한 명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때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빛을 가렸다.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학생들 몇몇이 모여들자 교실은 갑자기 술렁거렸다. 무슨 말이야? 한 명이 당황하며 물었다. 그 신입생 말이야. 이것 좀 봐. 다른 학생이 나무 책상에 종이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즉시 몰려들었다. 뭐야? 첫 중간고사 성적표야? 무슨 일이야? 그들의 시선은 종이에 꽂혔고 모두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다. 결과지에는 시론의 반 최하위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전 과목 30점이라고? 걔가 수석 입학생 아니었어? 한 명이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다. 분위기는 갑자기 어두워졌다. 처음에 호기심 가득한 시선은 이제 의심과 비난으로 변했고 학생들의 모습은 악에 가득한 검은 그림자로 바뀌었다. 그러고 보니 걔 마법 하나도 쓸 줄 모르잖아, 안 그래? 차가운 목소리가 무리 속에서 울려 퍼졌다. 다른 한쪽 구석에서는 또 다른 학생 무리가 수근거렸고 그들 중 한 명은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녀석은 특별 전형으로 들어왔잖아. 너무 뻔한 거 아니야? 가문의 후광에 기대서 아카데미에 들어오고는 자기가 천재라고 소문을 퍼뜨린 거야. 아마 그 녀석은 그냥 좋은 집안 여자애를 찾고 싶은 거겠지. 그 악의적인 말은 빠르게 퍼져 분노의 불길을 지폈다. 젠장, 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해. 부잣집 자식들은 그냥 빈둥거리며 놀다가 여자친구 찾으러 아카데미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또 다른 학생이 분노에 차서 외쳤다. 그 녀석이 여기에 들어온 게 가문의 특혜 덕분이라고 말하는 거야? 백발의 학생이 주먹을 꽉 쥐고 눈에 분노를 가득 담은 채 으르렁거렸다. 학생들 사이에서 분노에 찬 수군거림과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 명이 의심을 퍼뜨리며 말했다. 생각해보면 이 일이 너무 수상하지 않아? 우리는 모두 우리의 미래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데 그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다른 학생 한 명은 기둥 뒤에 숨어 울분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학원이 어떻게 그렇게 불공평한 일을 할 수 있지? 시로네가 교실 문에 막 도착했을 때 그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이상하네. 아까는 분명 시끄럽고 활기찼는데. 안쪽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넓은 방은 줄지어 늘어선 나무 책상과 높이 솟은 책장과 함께 무겁고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모든 학생들은 제자리에 단정히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각자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곳을 응시하며 섬뜩한 거리를 만들고 있었다. 시로네의 발소리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서자 반짝이는 바닥에 울려 퍼졌다. 그는 근처 책상으로 다가가 하구에게 물어보려 했다. 다음 수업은... 하지만 그가 말을 꺼내자마자 그곳에 앉아있던 학생은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는 그들이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는 자신 때문에 에이미마저 휘말릴까봐 걱정했다. 현재로 돌아와 아카데미의 넓은 홀에서는 수련생들이 정신영역 실습을 위해 각 반별로 모여 있었다. 붐비는 무리들 사이에서 시로는 다소 동떨어져 보이고 침울한 모습으로 홀로 서 있었다. 실습이 시작되자 주변 공간은 찬란한 에너지의 빗줄기로 가득 찼다. 시론의 정신 영역은 푸른빛 광채로 폭발하며 사방으로 강렬하게 퍼져나갔고 우연히 다른 수련생의 에너지 영역에 닿았다. 그 수련생은 즉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 저 자식이 여기서 훈련하는 거야? 저 자식의 정신 영역이 내 영역에 닿고 있잖아. 역겨워. 게다가 불필요하게 크기까지 하네. 그 가혹한 말들에도 불구하고 시로는 자신의 거대하고 찬란한 정신 영역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에델라 교수는 제자를 발견하고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불렀다. 시로네? 어떻게 돼가고 있니? 시로네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녀를 본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서려 있었다. 에델라 교수님. 인사가 끝난 후 그는 진지한 얼굴로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변형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신 영역을 몸에서 분리하려고 할 때마다 제 의식도 함께 끌려가는 것 같아요. 에델라는 이해한다는 듯 귀 기울였고 미소는 여전히 입가에 머물렀다. 그 감각은 지극히 정상적이야. 시로네, 내 응집 정신 영역은 본래 자연의 질서를 따르기에 내 의식 영역으로 집중하려 할 거야. 스스로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공적인 정신 영역을 만들어내는 변형체와는 잘 맞지 않는 거지. 시로네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깊이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에델라는 계속해서 물었다. 그럼 나머지 4가지 진영은 어때? 시로네는 턱에 손을 얹고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생각했다. 다른 형태들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훌륭해. 에델라가 흥미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럼 영상 영역에서 연습해보고 싶니? 시로네는 뜻밖의 제안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네? 지금 당장요? 그의 질문에 답하듯 환상적인 보라색의 거대한 마법 공간이 나타났고 에너지가 맹렬하게 솟구쳤다. 학생들은 길게 줄지어 서서 조용하고 집중된 모습으로 도전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